네, 안녕하세요. 주상화의 재활 맛집 주상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허리 디스크와 고관절의 상관관계, 과연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고관절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허리 디스크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있는 이 뼈가 허리죠. 척추라고 하는 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동그란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그럼 고관절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길래 이 허리 디스크랑 연관성이 있느냐, 그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허리 아픈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많은데 우리는 허리 디스크에 관련된 내용들만 오늘 다룰 거고, 그다음에 고관절의 상관관계를 다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 맞다라기보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연결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실 영어로 돼 있어서 너무 많죠. 쉽게 말하면 이 허리 아픈 게 너무나 많은 요인들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social factors,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요인.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싸워도 아프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워도 허리 아픈 경우가 있고, 그리고 work가 뭐냐, 위에서 이제 쪼는 거지. 뭘 쪼느냐, 상사가 쪼는 거예요. 일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도 허리 아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내가 너무 소심하다던가, 그쵸,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체적인 문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허리 통증 또는 허리 디스크를 하나로만 생각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고관절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허리 디스크 왜 생기느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척수라고 하는 우리 신경입니다. 신경, 굉장히 제일 두꺼운 신경 다발이에요. 그래서 이 척수의 앞에, 이 척수 부분 앞에 디스크가 있어요. 실제로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나 이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 같은 이 디스크가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돌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출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척수의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척수 신경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 팔꿈치 길 가다가 나무에 박으면 여기 딱 신경 딱 다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새끼손가락 찌릿찌릿하고 아프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얘네들이 밀리면서 척수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발현시키는 게 허리 디스크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넓어지고 앞에는 좁아진다. 그래서 앞에가 좁아지기 때문에 풍선의 역할로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자꾸 뒤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 특히 허리가 많이 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앞에가 좁아지고 뒤가 넓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뒤로 가게 되면서 척수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서 통증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관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봅시다. 일단 보시면 이게 고관절이에요. 그럼 고관절을 들어 올려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뭐 대퇴직근이라든지 장요근, 이런 근육들이 있어요. 뭐 근육들이 중요하진 않고 앞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 당겨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관절이 올라가겠죠. 고관절만 올라가느냐?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올라가다가 고관절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이 허리가 말린다는 겁니다. 즉 여기 있던 꼬리뼈와 척추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럼 말리게 되면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이렇게 말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허리가 뒤로 밀리겠죠. 그럼 척수를 누르겠죠.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로 보상한다. 어떻게 보상하느냐? 말아진다라는 거예요. 마는 게 아니라 말아지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쵸? 얘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을 올라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근육들도 근육들이지만 이 뒤에 있는 대둔근, 햄스트링이라는 이 뒷근육이라고 하죠. 허벅지 뒷근육이 타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늘어나 줘야 되잖아요. 다리가 앞으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갈 때 얘네들이 늘어나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말리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거죠. 또는 돌출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봅시다. 얘네들 허리가 여기 있고 고관절이 여기 있으면, 고관절이 이번엔 뒤로 신전이라고 해서 뒤로 딱 제껴지는 포지션, 움직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앞이 늘어나고 뒤에가 짧아질 거예요. 그런데 앞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니면 이 뒤로 가는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번에는 허리가 완전히 제껴지는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포지션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다리가 올라갈 때는 허리가 말리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가 뒤로 갈 때는 허리가 제껴지게 된다. 그런데 고관절의 가동성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빨리 어떻게 되죠? 척추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뉴트럴이 뭐냐면 척추의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딱 정적 포지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렇게 제껴져 있어요. 제껴져 있다라는 뜻은 약간 신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주 적절하게 고관절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고관절이죠. 이 고관절이 올라갈 때 허리가 많이 구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관절이 많이 타이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고관절이 올라갈 때 허리가 말리게 되면서 보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결국에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가 말리게 되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되면서 척수를 누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동작이 나오면 안 좋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예요. 보세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 사진은 아주 이상적인 포지션인데 데드리프트 포지션이죠. 보세요. 고관절이 잘 구부려져 있죠. 그러니까 허리가 잘 신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이거 허리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특히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 허리 통증이라기보다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데드리프트를 너무 하고 싶다. 나 헬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관절 먼저 풀어주고 고관절 가동성 나오게 해줘야 돼요. 특히 어떤 근육들 풀어주셔야 되냐면 뒤에 있는 근육들, 햄스트링, 대둔근 풀어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허리 디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고관절 가동성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운동 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운동 영상도 올렸고 유튜브에만 쳐보면 사실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뒷근육을 늘려주는 햄스트링이나 대둔근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허리가 많이 말리지 않는 포지션에서 잘 안정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디스크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들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